오늘 영상에서는 쓸모없는 보험을 준비하지 말았으면 해서 설계사들은 가입하지 않는 담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보험 때문에 손해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영상인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0개가 넘는 보험사가 존재하고요.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수는 수백 개를 넘어 수천 개 이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험 상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슷한 이름의 진단비, 수술비 등의 특약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거나 보기조차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특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비슷한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누군가는 월 보험료가 1만 원인데 나는 10만 원을 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보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조건이나 특약 구성, 가입 시기,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보험 퍼즐, 저 김영인 팀장이 설계사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절대 고르지 않는 불필요한 특약 5가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불필요한 특약 첫 번째 상품은 바로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40세 여성 20년 납 100세 만기 질병 입원 일당 특약을 하루 3만 원만 설정하더라도 월 보험료가 약 49,671원이나 발생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입원을 쉽게 시켜주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작 하루에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매달 5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실손보험에서 이미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원 일당 특약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돈을 아껴서 진단금을 더 챙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암 수술비입니다.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암에 걸렸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약물 치료나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따라서 암 진단을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술비 특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방식에 맞는 보험 설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암 수술비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선택은 아닐 수 있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방식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험 설계가 필요합니다. 암 수술비 특약이 반복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활용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 선택 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수술비는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고요. 1호정 수술비 특약을 통해 중복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암 수술비 특약은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설정할 수 있고요.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암 수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암 수술비 특약이 반드시 필요한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암 진단비 500만 원을 가입할 시 보험료가 월 9,815원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암 수술비 특약은 500만 원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월 13,550원으로 산출되는데요. 보험료 그 자체만으로도 암 진단비보다 매우 높습니다. 암 수술비 특약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암 진단비 특약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암 진단비는 한 번만 받아도 실질적인 치료 비용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암 치료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때는 암 수술비 특약보다는 암 진단비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단만 받아도 보장되는 것과 진단 후 수술이라는 2차적인 치료를 해야지만 보장이 지급되는 것들 중에서 당연히 암 진단비 특약이 더욱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암 치료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반드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진단만으로도 지급되므로 활용도가 높지만 암 수술비는 실제로 수술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을 선택할 때는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지급되는 암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 설계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질병사망보험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질병사망 특약이 필수적인 보장일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보험은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제적 여건과 가족의 보호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질병사망특약은 따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질병사망보장은 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보장의 방식이 생명보험의 사망보장과 다릅니다. 가입 조건과 지급 요건이 제한적인데요. 따라서 사망보장을 고려하신다면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손해보험의 질병사망특약은 최대 만기가 80세로 짧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데 정작 손해보험의 질병사망특약은 이 시점부터 보장이 종료된다는 점이 매우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즉 가장 질병 사망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보장이 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망 보장을 원한다면 생명보험의 종신보험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질병사망금 5천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47,100원이나 됩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보험료이고요. 같은 금액을 지출할 경우에 더 나은 보장이나 활용도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특히 질병사망특약은 80세 만기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장이 어렵고요. 보험료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단순히 다치거나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사망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주는 생명보험의 정기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4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갱신형으로 1억을 설정하더라도 14,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산출됩니다. 해당 정기보험은 질병 사망뿐만 아니고 사고 사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까지 포함되고요. 장기적인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보장을 고려했을 때는 손해보험의 질병 사망 특약보다는 생명보험의 정기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데요. 이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을 약속하는 대신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반면에 정기보험은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사망보장을 준비할 때는 본인의 경제 상황과 필요에 맞춰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을 신중하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때는 대체로 가족이 있을 경우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함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시기이므로 정기보험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시점을 20세로만 본다면 자녀가 성장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사망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인데요. 따라서 가장의 경제적 책임이 큰 기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용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기로 설정하는 것을 가장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20세가 되면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보험료 대비 효율성이 낮고 보장기간이 제한적인 손해보험의 질병사망특약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경제적 책임이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네 번째로는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특약인데요. 쉽게 말해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일부에 후유증이 남고 해당 후유증이 앞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단순히 질병 치료 후 바로 보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완치되지 않고 지속적인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만 보장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요. 후유장애 특약은 가입 금액의 후유장애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특약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금을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후유장애 특약과는 달리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정도가 80% 이상이어야지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즉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해도 8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인데요.
쉽게 말해서 한쪽 눈이 만약에 실명되면 장애율은 50%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후유장애 3% 특약에서는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50% 장애율 적용 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특약은 80%를 초과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쪽 눈을 실명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 특약은 80% 이상 중증 후유 장애가 발생해야지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 큰 단점인데요. 눈 한쪽이 영구적으로 실명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추가적으로 더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아서 장애율이 80%를 넘어야지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영구적인 장애로 인정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되고요. 의사가 미세하게라도 조금의 호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한시적인 장애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을 또 받을 수 없을 확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만 봐도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특약은 보험금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신체 모든 부위에 대해서 각각의 세부적인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장애로는 보장을 받기 어렵고요. 실제로 80% 이상의 후유장애를 입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병 후유장애 보장을 꼭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80% 이상이 아니라 3% 이상만 되어도 보장이 가능한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재진단암 진단비는 암이 재발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그러나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 보장 금액은 낮고 보험료는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암이 재발할 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모든 암 환자가 반드시 재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진단암 진단비 특약이 꼭 필요한지는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합니다. 즉, 암에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재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재진단암 특약을 추구하는 것이 꼭 유리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진단암 진단비는 최초 1회 진단 시에는 지급하지 않고요. 2회 진단부터 지급됩니다. 즉, 암이 재발할지에 대한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최초 진단만으로도 보장이 확실한 일반암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계사들이 절대로 가입하지 않고 고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은 불필요한 특약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험은 보장 범위와 효율성을 고려해야 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인 만큼 불필요한 특약을 피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퍼즐 김영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